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 KB금융에서 내놓은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요즘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부자의 자세란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서 돈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현황과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들의 생각을 우리들이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부자들은 향후 주식 투자는 더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젊은 세대인 MZ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투자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부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듣기 위한 조건으로는 총 자산은 100억 원 이상, 연소득 최소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연구소가 선정했던 부자의 기준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했었는데요. 이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 기준 1%도 안 되는 0.76%로 추정이 됐었는데 부자의 수는 2019년보다 10.9%가 늘었고 이 증가율은 2019년에 비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4%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020년 말 기준 2618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1년 새 2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400명을 1대1로 면담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각각 59%와 36.6%로 분산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금융자산이 17.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인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중 약 30%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나 향후 가상화폐에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중은 3.3%에 불과했고 응답자 중 26.7%는 사항에 따라 투자 의향이 있다고 관망을 했고 대다수인 70%가 암호화폐에는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에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가상화폐 투자를 더욱 기피했는데요. 30억 원 미만 부자 중 4%가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반해서 30억 원 이상 부자 중에는 단 1%의 부자들이 투자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투자의 손실 위험이 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돈이 더 많을수록 투자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 또한 감내할 수 있는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의 합은 올해 27.5%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에 집계된 22.3%보다 비중이 5.2%가 늘었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예금과 적금, 펀드, 채권, 리츠와 상장 지수펀드 ETF 등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고요. 주식에 대해선 앞으로도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31%로 다른 자산 대비 높았습니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 부자의 60.5%가 주식을 꼽았는데요. 이 밖에도 펀드와 금, 보석, 저축성 보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답변은 2020년 28.3%에서 2021년 40%로 11.7%가 증가했고, 특히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 중에 3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46.5%가 전년 대비 2021년도에 주식 투자 금액을 늘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미천이 되는 돈은 바로 종잣돈일 텐데요.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있어야 지렛대 등을 활용해 투자 소득을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 금융 자산가들의 최소 종잣돈의 규모는 5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 41.8%로 올해 가장 큰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의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은 것 또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국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전에 미천이 된 종잣돈의 최소 규모는 5억 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큰 종잣돈을 모으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서 주식 수량을 하나씩 모아가며 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전달해 보고요. 우선 종잣돈 마련 방법은 50에서 100억 원 부자와 100억 원 이상의 부자 모두 주식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거주용 주택이 2위, 거주용의 아파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50억 원 미만의 부자의 종잣돈 마련 방법은 거주용 주택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종잣돈 마련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고, 예금과 적금은 종잣돈 마련 방법에 해당하지 않았고, 총 자산을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이 종잣돈 마련에 예금과 적금보다 상가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자산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한국 부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금융부자가 1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한국 부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자산시장 과열 논란에도 부자 10명 중에 6명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꼽은 거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부자와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부자들도 저렇게 부지런히 더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을 하는데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차분히 불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부자들은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코인이나 레버리지와 같은 투자는 아직까지 선호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좋은 ETF 상품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높은 수익률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종잣돈은 우리들은 그렇게 수익이 높은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 거기 때문에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우량한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꼭 부자가 아니어도 목표로 하는 것은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돈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힘들게 살고 싶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건데요. 과도한 소비가 아니라면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산을 불려놓고 싶다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해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좋은 투자 종목에 오래도록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건전한 방법으로 차분히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